두 번째는 3번이네요. 자, 4절의 RLC, 직렬 RLC 회로에 관한 문제이네요. 순서대로가 아니고, 이제 이게 책에는 번호 순서대로 하니까 내용은 좀 왔다 갔다 하게 돼요. 자, 3번. 그림에서 가변 진동수의 발전기가 저항 R이고, 유도 용량 L1, L2, 전기 용량 C1, C2, C3에 연결되어 있다 하는 거죠. 발전기니까, 근데 진동수가 변할 수 있는 발전기예요. 진동수에 변할 수 있는 발전기고, 거기에 이제 유도기, 코일, 저항, 축전기 3개가 연결되어 있죠. A번 이 회로의 공명 진동수가 무엇이냐? B번 R이 증가하거나 L1이 증가하거나 C3가 회로에서 제거된다면 공명 진동수는 어떻게 변하냐? 공명 진동수에 관한 거네요. 그럼 공명 진동수 자체는 문제가 암기가 어렵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1장에서 다루는 게 회로가 크게 기전력이 없는 LC 진동이 있어요. 코일하고 축전기를 충전시킨 상태에서 스위치를 닫아가지고 이 안에서 전류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게 있고, 이제 여기에다가 실제적으로는 저항이 추가되죠. 그죠? 저항이 추가돼서 RLC 직렬이 있죠. LRC 직렬, 그죠? 얘는 진동이 일어나요. 왔다 갔다 전자기적인 진동이고, 요 놈은 진동인데 이 저항의 상상 에너지가 빠져나가죠. 그죠? 그래서 열의 형태로 빠져나가니까 감쇄가 들어있는 진동이에요. 역학 시간에 배우는 감쇄 진동. 그것하고 똑같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외부에서 에너지를 공급하는 전원이 들어가는 거죠. 전원이 들어가 버리면은 교류 기전력에 코일 저항, 그 다음에 축전기. 이게 돼서 입실론에 LRC, RLC가 직렬로 연결된 거죠. 그렇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이 외부 기전력이 흔들어주는 진동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구분이 돼서 오메가 D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요건 외부 조건이고요. 흔들어주는 만큼 얘가 이제 전자기적인 진동이 변하게 되는데 이때 공명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여기서 에너지를 공급해 가지고 여기 전류를 흘려보내게 하는 거잖아요. 이 전류가 왔다 갔다 흐르게 되는데 전류가 최대가 되는 거예요. 전류의 진폭이 최대가 되는 거예요. 전류도 시간에 따라 변하니까 주어진 진폭만큼 변하는데 그 진폭 자체가 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류 I의 진폭이 최대가 되는 그러한 조건이 바로 오메가가 얼마일 때, 오메가 D가 얼마일 때 얘가 최대가 되냐 하는 걸 얘기하는 게 공명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전류의 최대까지 되는 오메가가 얼마냐 그거예요. 원래 이제 정의는 좀 다르게 할 수 있지만, 그런데 계산을 해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이때 공명 진동수는 뭐랑 똑같냐면 요 LC 진동에서의 진동수랑 같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걸 이제 고유 진동수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죠. 그리고 이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외워야 되는 것, LC 진동은 LC분의 1이 진동수다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요건 암기를 해야 돼요. 요 다음 다음 문제들을 풀면서 혹시 LC 진동에서 요 오메가 제로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유도할 기회가 있으면 그때 가서 유도를 해볼 텐데, 현재 단계에서는 요걸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다시 직렬 RLC 회로로 돌아오면 여기서 오메가 D를 조정을 해가지고 교류 기전력의 성질을 바꿀 수가 있는데, 이 오메가 D가 요 값이랑 같아질 때 얘가 최대가 되더라. 그래서 공명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공명 진동수는 오메가 제로와 같은 거. 회로의 L과 C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는 오메가 제로와 같은 게 되는 거죠. 알겠죠? 그게 이제 배경 지식이고요. 문제로 돌아오면 코일이 2개고 축전기가 3개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RLC는 다 RLC 하나씩만 직렬로. 그래서 얘하고 얘를 묶어서 하나의 등가 유도 용량을 찾고, 이 3개 묶어서 등가 전기 용량을 찾아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RLC 회로에다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등가 유도 용량은 코일의 연결은 저항이랑 똑같다. 결과가. 그러니까 저항의 직렬처럼 코일의 직렬은 더해진다가 되죠. 그래서 12.0 미리헬리가 되고, 그 다음에 축전기의 병렬은, 축전기는 저항이랑 정반대죠. 축전기의 병렬은 저항의 직렬, 축전기의 직렬은 저항의 병렬. 그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니까 축전기 3개가 병렬이죠. 그러면은 새 축전기 병렬의 등가 전기 용량은 역시 더해진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회로 자체를 이거는 도선으로 바꿔주고 얘를 등가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 전체를 하나의 등가로 바꿔서 얘는 없애고 그러면 이제 RLC 직렬회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RLC 직렬회로에서 공명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공명 진동수가 얼마냐? 루트 LC분의 1이죠. 그거는 결과를 기억을 하면 바로 공명 진동수 오메가 R이라고 썼을 때 오메가 R이 LC분의 1인데 이제 주파수로 바꿔주면 진동수로 바꿔주면 2파이가 되는 거죠. 이거는 각진동수였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L과 C 하나짜리 등가 값들이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앞에서 구한 값을 다 대입해주면 383Hz가 공명 진동수다 하는 거죠. 자, B번은 이제 R이 증가한다. 그럼 R이 증가하는데 공명 진동수는 저항과 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코일하고 축전기하고만 관계가 돼요. 그래서 전혀 무관하게 변화가 없다 하는 거고요. C번 L1이 증가하면 자, L1이 증가하면 등가 유도 용량이 L1이 증가하면은 등가 유도 용량도 증가하죠. L이 증가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은 공명 진동수는 얘가 증가하면 분모가 증가하니까 전체적으로 감소하게 되죠. 그래서 진동수가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고 그 다음에 D번에 C3가 제거된다. 회로에서 얘 C3를 제거했다. 그러면 얘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C1하고 C2만의 병렬이거든요. 근데 전체가 병렬이기 때문에 이 C3를 더했다가 빼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등가 전기 용량은 감소하게 되죠. 감소하게 되면은 이번에는 공명 진동수가 분모가 작아지니까 커지게 되는 거죠. 얘는 커지게 되죠. 그래서 증가하더라 하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요 3번 문제도 일단은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공명 진동수 RLC 직렬회로에서 공명 진동수가 얼마냐 하는 것을 기억을 하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기회가 되면 이제 공명 진동수가 이렇게 표시되는 것은 이제 문제 풀면서 한번 유도를 다시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이 이거 유도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일단은 결과는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